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디펜더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객 사업입니다. 3쿼터 매출액은 1.5조 원이고요. 42%의 매출액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왼쪽 아래에 22년 3쿼터와 21년 3쿼터의 여객 노선 수익이 비교되어 있는데요.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면서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객 사업은 미국으로 향하는 미주 노선이 매출액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 사업입니다. 3쿼터 매출액의 1.9조 원이 여기서 발생했고요. 무려 48%라는 매출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 화물 사업이 기존의 여객 사업을 앞지르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왼쪽 아래에 22년 3쿼터 실적이 나와 있는데 21년에 비해서는 성장했지만 조금씩 그 추세가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화물 사업도 마찬가지로 미주 노선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를 차지하는 구주는 유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사업 부문에서 3쿼터에 3,577억이 발생했는데 약 10%의 매출액이고요. 항공우주 사업이 1,219억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매출액인데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크게 성장을 한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큰 실적의 감소를 겪었다가 오히려 화물 수송이 크게 성장하면서 22년 역대 최고 매출액인 14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도 20년 3쿼터부터 22년 3쿼터까지 꾸준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연도별 영업이익과 순이익입니다. 대한항공은 크게 순이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21년, 22년이 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화물 산업의 성장에 따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 2쿼터부터 22년 3쿼터까지의 영업이익은 10에서 27% 정도가 나오고요. 순이익은 5에서 1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항공의 종속회사의 경영 실적이고요. 종속회사라고 하면 대한항공이 이 회사들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고요. 먼저 진에어의 지분율이 54.9%를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진칼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대한항공이 실적이 좋고 오히려 재무적인 구조가 좋아짐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항공기 조업을 하는 한국공항과 한진정보통신 그리고 한진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단기금융자산 중에 여러 상장회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멘트회사 그리고 GS리테일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메리츠증권이 크게 가격이 뛰었었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물론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단순 계산해 보면 6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런 상장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의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객사업 부문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일본과 동남아는 빠르게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여객 사업이 회복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은 비즈니스적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화 약세의 매력은 또 감소해서 그에 따른 관광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엔데믹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화물 사업 전망을 해보자면 경기 둔화에 따라서 화물 수요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항공기 화물 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다른 항공기 업체들도 뛰어들면서 조금은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4분기는 보통 성수기이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운항 재개 노선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노선들을 활용해서 이 화물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대한항공의 원재료라고 한다면 항공기 정비를 위한 부품과 항공유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20년, 21년, 22년 3분기까지 항공유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원재료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 항공유와 부품을 달러로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원재료의 가격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향후에 예측해 볼 때는 이전 시기들에 비해서 환율이 오르기보다는 조금 정체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 비용의 구성비입니다. 연료비가 41%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인건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보통 항공기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을 상각해 나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유가 선물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격을 미리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예상해 볼 때 21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항공유 가격은 하락하거나 또는 보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한항공의 재무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258%입니다.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편에 해당되지만 타 항공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99%로 보통 100%를 넘으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고요. 당좌 비율도 90%로 조금은 아쉬운 비율입니다. 회사채 등급도 BBB 플러스로 대외 환경에 따라 원리금을 갚는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요. 다음으로 대한항공의 투자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주가 25,000원을 기준으로 9.2조 원입니다. 퍼는 이익 대비 가격인데 최근 4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배로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정 퍼는 22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배로 조금 더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OE는 자본 대비 이익인데 21.7%로 상당히 준수한 ROE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PBR은 자본 대비 가격인데 1.1배로 조금 낮거나 아니면 평이한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PSR은 매출액 대비 가격인데 0.7배로 조금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대한항공의 PBR 밴드입니다. 대한항공은 PBR적으로 멀티플을 0.6배에서 1.8배까지 봤고요. 현재는 1.1배이기 때문에 위로는 1.8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아래로는 0.6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받쳐준다면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향할 거고요. 이것은 대한항공의 차트인데요. 차트의 위와 아래 부분에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주게 되면 먼저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는 지지선의 경우에는 24,200원 정도, 그리고 23,200원, 그리고 초록 색깔로 51선이 지지하는 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의 상승을 막는 저항선은 26,500원 정도, 또 27,000원 정도, 또 보라색으로 표시된 200일선에 부딪히게 될 때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을 요약하고 저의 주관적인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 부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엔데믹의 단계에 있으면서 여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지만 화물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아시아나 인수가 만약에 성공한다고 가정하는 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5점 만점에 3점으로 책정했고요. 수익성 부문은 유가가 하락이나 보합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의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 다만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3.0점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부문은 항공업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점, 그렇지만 높은 부채 비율이 있고 만약에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될 경우
아시아나의 부채도 감당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2.5점으로 책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경우 PBR 기준으로 중하 정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현재 가격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감안할 때 차트상 괜찮은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2.5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합 2.8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트디펜더였습니다.